저는 대치올림피아드 영재수학원장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2021학년도 서울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봐봐요. 최근 3개년도 동안에 서울과학고의 입시에 대해서 지원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 추이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1단계 지원자 수부터 3단계 응시자 수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듯이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극적으로 변한 게 뭐냐? 곰곰이 봐보면 이번 연도에 2단계 응시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죠. 이거는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2단계 응시자 수를 줄여가지고 지원 자체 처음에 서류에서 많이 좀 깐깐히 뽑아가지고 학생 수를 줄여서 시험을 봤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3단계 응시자 수는 거의 200명대가 항상 유지되고 있는데요. 거기가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98명이 3단계 캠프를 갔는데 그 중에서 51명이 우발된 학생이고 실제 캠프 참가자 수는 147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2020학년도에는 39명의 학생들이 우발이 되었고 156명의 학생들이 실제 캠프 참가자 수다. 근데 이번 연도는 지금 보시면 64명이 우발된 학생들이고 136명의 학생들이 실제 캠프 참가자 수니까 136명의 학생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나머지 자릿수 120명 중에서 64명을 뺀 그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캠프의 실제 경쟁률은 조금 더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추세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우발 인원 가능 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 인원 수는 이 캠프 경쟁률 수는 앞으로도 조금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을 거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최근에 서울과학고가 신입생을 뽑은 그 지역별로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띄워놔 있는데요. 아직 2021학년도 신입생 통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0학년도, 2019학년도를 봐보면요. 사실 지역별로 크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걸 학교에서 조금 어필하고 싶어서 써놓은 건데 어쩔 수 없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 수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계속 좀 유지가 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서울과학고가 홈페이지에 신입생 선발 방침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나마 보여드려보면 일단 서울과학고에서 가장 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창의적 융합 인재예요. 그래서 창의라는 말과 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니까 그 부분이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입생 선발 방침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볼래? 라고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 잘 준비가 된 학생들을 뽑겠다. 그런 시험을 많이 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에서 나온 거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 4번과 5번에서 나온 부분들은 실제 요즘에 나오는 그 정책을 반영해가지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 요소를 제거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런 부분 말고 중등 심화에서 정말 깊이 있는 공부를 스스로 공부한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서울과학고 1단계 전형을 한번 봐보면요. 필요한 서류가 생기부랑 자소서랑 관찰소견서 이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평소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그 지원자 수랑 응시자 수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는데 서울과학고 그 입학 요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2, 3단계를 종합해서 선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1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1단계의 점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넘어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 2단계 지필고사가 되겠죠. 2단계 지필고사는
크게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요. 1교시는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일명 우리 영재성 평가라고 해요. 그리고 2교시랑 3교시는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 평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창의적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교시는 크게 봤을 때 언어와 수학과 과학이 문제가 나와요. 언어가 문제 나온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죠. 처음 본 학생들은. 근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0분 동안에 80점 만점이고요. 문항수를 더해보면 총 4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언어 문제랑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입학요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어 이해 능력과 그 다음에 수리 능력과 그 다음에 학문 적성 그 다음에 영재성 이 부분을 판단한다, 이 부분을 평가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준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좀 준비가 많이 되면 언어 같은 부분들도 사실 우리 그 수학적으로 영재인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언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연습이 좀 많이 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분이고 40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5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좀 스피드 있게 꾸준히 좀 연습이 되어야만 잘 볼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딱하니 도전을 하면 딱하니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교시 시험이 있는데요. 2교시 시험은 110분 동안에 보통 수학 2문항, 과학 4문항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연도랑 작년도랑 비슷하게 지금 수학, 과학이 융합된 문제가 한 문제씩 이렇게 떡하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110분 동안에 6문제를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한 문제에 채 20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문제는 다 세트형 문제여서 조그마한 소문항들이 보통 한 3문제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문제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죠.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스피드 문풀은 아니에요. 생각이 깊고 2단계 2교시, 3교시가 창의성 문제 해결 검사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어떤 발상과 규칙 같은 걸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걸 짧은 시간 동안에 해결해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연습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벌써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좀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봐보면 이번 연도에는 특이하게 수학에서 기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3단계 시험 캠프에서는 당연히 기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입체 기하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2교시에 나왔던 수학 문제를 봐보면 대수조합 문제가 2문항이 나왔어요. 이거는 대수라고 보기도 그렇고 조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제가 대수조합을 이렇게 융합 형태로 문제를 냈는데 문제의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주고 그 규칙대로 시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는 좀 쉬웠고 한 문제는 조금 풀만하거나 좀 어려웠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교시에서 킬러 문항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물리랑 수학이 융합된 문제 그렇죠. 그 문항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융합이 약간 조금은 어설프게 됐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수학이었고 3번은 물리 문항 이렇게 지금 나왔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설프다고 표현했지만 어설픈 게 아니라 이제 이 학교의 흐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부분은 이제 과학 쪽에서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 제가 크게 거기 써놓은 것처럼 물리랑 화학이랑 지학이 나왔다. 지학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 부분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3교시는 역시 100분 동안에 수학
한문항과 수학, 과학 융합된 문제 한문항과 그 다음 과학 세문항 그래가지고 총 5문항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역시 아까랑 똑같이 큰 한문항당 20분의 그런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비슷하게 작년과 똑같이 수학, 과학이 융합된 문제가 3교시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서울과학고의 추세가 되겠는데요. 수학, 과학 융합된 문제가 앞에 2교시랑 3교시를 비교해보면 2문항이 나왔죠.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영역별로 봤을 때 수학은 대수조합 문제가 또 나왔어요. 평균과 중앙값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합 문제인데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힘은 다 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가 나왔었고 특이하게 이 문제는 서술이 필요가 없다. 풀이과정 필요 없고 표만 채워라 라는 문제여서 굉장히 많이 좀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서울영재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서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편견을 또 깬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화학과 수학이 융합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도되고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문제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융합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은 또 과학에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3단계 캠프를 봐보면요. 3단계 캠프는 무엇보다도 이 학교에서 뽑는 인재가 어떤 학생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제가 먼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과학고의 교육 목표와 운영 방침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계 인류에 공헌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융합 인재를 뽑고자 하는 거예요. 얘를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창의와 융합 이 세 개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 입시에 있어서도 선발을 할 그 학생들도 당연히 바른 인성과 창의성과 융합적인 부분이 잘 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놔서 입시를 잘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밑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연도에 이 학교에 노력하고자 하는 중점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키울 거예요 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멈춰놓고 또는 캡처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이 학교는 이런 인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학교에 부합한 학생인지 아닌지를 약간 좀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난 서울영재학교를 갈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판단해보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많이 나오는 얘기는 창의, 융합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3단계 캠프도 그 부분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연도에 3단계 캠프에 나온 게 뭐였냐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개별로 다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학생들마다 약간 교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예시 시간표로 지금 나와 있어요. 9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창의 설계. 창의 설계라고 하는 건 그냥 뭘 설계해가지고 만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창의 설계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창의 설계라고 서울영재학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2시간 동안의 실험과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했었죠.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12시 40분부터 그 다음 1시까지는 식사를 했고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인성 면접을 하고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과학 글쓰기를 하고 학생들이 귀가를 했어요. 보통 서울영재학교가 3단계 캠프는 보통 1박 2일로 하지만 이번 연도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냥 하루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했던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한 부분은 있어도 결국엔 할 건 다 하고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제가 준비했죠. 창의 설계는 총 70분 동안 시험을 본 건데요.
수학과 과학이 각각 35분씩 20점 만점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40점 만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험 평가한 부분은 총 50점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점이 굉장히 높죠. 2시간 동안 했고요. 역시 그쵸.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5분 동안만 진행했다고 하고요. 5점 만점이었고 과학 글쓰기는 10점 만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지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물론 어떤 거 하나도 당연히 그냥 배제하면 안 되겠지만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더 평상시에 많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거. 어떤 부분은 나중에 타이트하게 집중적으로 준비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평상시부터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3단계 캠프까지 다 진행하고 나서 뭐 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비 합격자를 딱 선발을 한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 2021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시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치올림피아드 영재수학 원장 오동훈이었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앞으로도 계속 튼튼히 그리고 꼭 합격시킬 수 있도록 가르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